제가 오늘 이제 밖에 나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화장을 지워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집에 돌아오시면 루틴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일단은 이런 돌돌이 이걸로 입었던 옷을 먼저 정리를 해주고요. 특히 저희는 허스키를 키우기 때문에, 근데 허스키를 키워도 제가 까만 옷을 포기할 순 없거든요. 블랙 이즈 시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골고루 개털이 묻어 있는지 저의 소중한 외투 그리고 뭐 가디건 이런 데 한번 체크를 해주고요. 이제 잘 걸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몸에 붙였던 내 살이 아닌 것들을 다 걷어냅니다. 뭐 귀걸이, 목걸이는 항상 하고 있으니까 빼고, 반지들, 뭐 팔찌 했으면 팔찌도 빼주고요. 이거 공감하시죠? 이런 식으로 브로치를 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걸어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깜빡하고. 브로치 같은 거 비싼 건데 그 다음에 갑자기 내가 브로치를 갖고 있다 이것만 기억이 나고 어디다가 놔뒀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패닉이 오잖아요. 헉, 이거를 어디서 떨어뜨렸나? 파리 한복판에서 떨어뜨리고 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미래의 나를 위해서, 미래의 나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부착했던 브로치는 바로바로 떼줍니다. 어디로 여는 거야? 아니 근데 나는 이거를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도 항상 쓸 때마다 이게 그 작동법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 매장에서 이런 거는 또 자세히 친절하게 알려주지도 않아. 마치 브로치 어떻게 쓰는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아까도 살짝 보여드렸지만 이게 그 스카프링인데요. 너무 편하고 좋은데 특히 트윌리 할 때 따로 뭐 붓고 뭐 무슨 스모원 룩 무슨 룩 하면서 막 엄청나게 많은데 그들은 너무 잘해. 근데 나 그걸 보고 막 딱딱 이렇게 멈춰가면서 해도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스카프링 하나 있으면 너무 좋고, 특히 이게 저는 H 제 이니셜이랑 똑같아서 그래서 집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단종됐던데 다시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귀걸이 꼭 빼줘야 되겠죠. 귀걸이가 은근히 불편해요. 근데 또 그거 아시죠? 귀를 아무리 뚫은 지가 오래돼도 귀걸이를 또 한동안 안 하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귀걸이는 가끔 밖에 안 나가더라도 해주는 게 좋더라.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부착했던 핀도 빼줍니다. 근데 이거 아시죠? 핀이 은근히 사기가 힘들어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핀에 돈을 많이 쓴다는 게 조금 죄스럽기도 하고, 그것도 좋은 건 너무 비싸잖아요. 한 몇십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뭐 보석도 아니면서 핀에다가 진짜 보석을 하던 때는 18세기로 끝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왜냐면 핀은 진짜 잃어버리기도 쉽고 그런데 이게 진짜 만약 다 막 진짜 에메랄드야. 그럼 얼마겠어요 이게. 근데 굳이 핀에다가 진짜 에메랄드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핀들 중에서도 뭐 알렉상드르 파리라든지 뭐 장볼 고띠에 뭐 이런 되게 비싼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런 핀 하나 사면은 한 30만 원 넘잖아요. 근데 그 진짜 보석이냐? 아니죠. 그냥 유리 아니면 스왈롭스키 뭐 이런 거거든요. 스왈롭스키는 그냥 뭐 이름만 좀 다른 유리라고 보면 되는 거고, 저는 차라리 이렇게 모조 에메랄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핀이 포인트도 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하나 있으면 좋죠. 그리고 핀이 이렇게 자동 핀인 경우는 이게 항상 망가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핸드메이드로 해서 굉장히 오래 써요. 저 이거 3년째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핀 하나로 3년 쓰면 진짜 뽕 뽑은 거죠. 그쵸? 저는 이 색도 있고 완전 그냥 다 하얀색으로 반짝거리는 것도 있고요. 요런 바렛이라고 하거든요. 프랑스어로. 요런 바렛은 하나 있으면 포인트로 좋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착용했던 맨날 끼고 있는 거 말고는 이제 뺐고요. 그리고 뭐가 남았지? 얼굴 씻기 전에. 그래서 얼굴을 저는 씻기 전에 오늘의 피부를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봐요. 오늘은 뭘 발라야 좋겠나. 보통 화장품 라인을 하나를 딱 사. 뭐 화이트닝이면 화이트닝, 아니면 안티에이징 이렇게 해가지고 그 라인만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라인이 끝날 때까지는 그러면 뭐 화이트닝만 하나요? 또 이런 분도 있죠.
화이트닝도 바르고 그 위에 또 욕심내서 안티에이징도 바르고 저는 그게 별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권해드리는 게 그래서 하루는 화이트닝을 쓰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수분 재생 라인을 쓰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뭐 팩도 한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하는 게 피부에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 경험상도 그래요. 피부가 맨날 똑같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저는 좀 건조해요, 많이. 원래도 좀 건성이 심하긴 한데 그래도 많이 고친 거거든요. 콜라겐 먹고 뭐 좋은 거 다 바르고 이래갖고 많이 나아졌지만 오늘도 딱 보니까 건조주의보가 내렸어 지금. 요거 이제 그냥 무시하거나 뭐 안티에이징이나 이런 다른 기능성 들어가면은 각질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피부를 제가 좀 잘 아는 편이라서 오늘은 무조건적으로다가 수분 재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수분 재생을 가기 위해서는 뭐부터 중요하냐면 그 클렌징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클렌징부터 자극적이지 않고 진짜 확 빼주는 것부터 해주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수분 재생을 할 거지만 그래도 스크럽은 합니다, 매일. 그래서 제가 매일 꼭 쓰는 클렌징 라인을 지금 가져왔고요. 마침 다 썼기 때문에 새 걸로 뜯을 겁니다. 오마이크림에서 나오는 봄 대마기향이거든요. 우리는 주로 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되게 띡한 크림 재질 그런 건데 오일이랑 크림이랑 같이 섞여 있는 재질이어갖고 저는 이걸 지금 몇 년째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 이상을 본 적이 없고 진짜 웬만한 좋다는 클렌징 다 섭렵을 해본 사람이 제가. 뭐 시세이도 클렌징 오일 뭐 그거 좋다 그럴 때 우르르 또 같이 가서 몇 개씩 사고 막 뭐 글래드 뽑고 좋다 그러면 그것도 쓰고 여러 가지 썼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도 그 걔네들보다 훨씬 싸고 그리고 진짜 세정력이 짱이에 짱. 넘버원 할만하다는 거. 그래서 이거 말고 무슨 에멀전 타입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오일로만 된 것도 있는데 저는 이 밤 타입이 제일 좋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실이 돼 있죠. 뭐 이건 기본이니까 좀 이따 물 묻혀가지고 떼려고 안 떼지잖아요. 이게 지금 떼야겠다. 지금 떼도 안 뜯어지지 잘? 제가 피아노 연습을 하기 때문에 손톱을 길게 안 기르거든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 꼬리빗을 엄마야 어떻게 하긴 했어요. 조금 약간 답답하게 나오게 생겼지만 뭐 이렇게 뜯어 쓰면 되는 거고 그것은 본의 하지 않은 그런 사고였습니다. 쓰는 법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간단하죠. 그냥 약간 물기 있는 손에다가 충분히 짜서 막 비벼요. 한참 비빈 다음에 그걸로 얼굴 전체를 계속 마사지를 해. 그럼 이게 녹아나요. 왜냐면은 화장품은 전부 오일리한 성분이기 때문에 오일은 오일로 지우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쫙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충분히 다 녹인 다음에 이제 따뜻한 물로 씻고 그리고 저는 올리브 비누 꼭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합니다. 보시다시피 화장을 좀 진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저는 얼굴에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옅은 화장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고요. 커버력을 이제 일단 주는 화장을 하다 보니까 약간 두꺼운 화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번 세정을 해주지만 그냥 보통 가벼운 화장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해주고 그 다음에 올리브 비누 해주면 끝. 근데 저는 그거 올리브 비누 해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젤레 타입으로 나오는 넷도양들을 써줍니다. 이거는 약간 에멀전 타입인데요. 이렇게 눌러보면 처음에 약간 황당해요. 이게 물인가 싶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비비면 거품이 안 나. 그렇지만 세정력은 진짜 끝내주고 얼굴을 씻고 나면 얼굴이 이렇게 뽀드득 이런 느낌이 딱 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거의 뭐 세안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이 스크럽은 꼭 해주고요. 이 스크럽은 이제 같은 라인으로 나오는 건데 되게 입자가 고와요. 그래서 스크럽은 보통 하면 약간 알갱이감이 느껴지고 어떤 거는 막 시원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모공을 넓힌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부드러운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매일 씁니다. 진짜 젠틀하고 스크럽이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요. 근데 딥 클렌징이 되고 쫙 얼굴 이제 씻어주고 그 다음에 찬물로 마사지 해주면 되는데 그러고 이거 아시죠? 이제 클렌징이 얼마나 잘 됐는가는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그 소면 이렇게 쫙 해보면 방금 씻었는데도 노랗다고? 뭐 이러면 진짜 클렌징 제대로 못한 거고요. 그건 다시 씻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묻어나요. 진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수분 재생이 진짜 필요한 날이기 때문에 기초 그 얼굴에 미스트 하고 그다음에 세럼까지 해준 다음에 이거 바를 겁니다. 이거는 새로 나온 건데 크림 리펄펑트라고 해가지고 리프팅하고 수분하고 재생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수분감이 굉장히 좋다고 먼저 체험해보신 언니 아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들여왔고요. 한번 오늘 써보도록 할게요. 이걸 쓴 다음에 제가 또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씻고 왔고요. 집에서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보통은 내복을 입고 있는데 내복을 빨래 담당이 다 안 빨아가지고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운동도 안 하는 주제에 사놓은 운동복을 입고 나타났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다들 약간 뭐라고 되지? 완장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지 않나 싶은 것이 이상하게 이렇게 선 들어간 거 예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톰 브라운도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면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이트닝 라인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얼굴에 그냥 미스트는 기본인 걸로 뿌리고 왔고요. 미스트가 지금 뿌려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이 마사지기, 그러니까 괄사로 해주는 건 이제 수동이잖아요. 얘는 이제 전동. 그래서 그리고 자외선이 아니고 뭐지? 적외선 LED가 나오기 때문에 피부를 아주 잘 가꿔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좀 발열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켜둘게요. 저는 항상 라스트 스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진동도 되고 열도 나고. 얘는 이제 조금 혼자서 열을 올리라고 하고, 첫 번째로 제가 바를 거는 이 몇 번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쓰고 있는 수분 세럼 중에 최고거든요. 이렇게 뽀메올에서 나오는데 수분하고 재생 같이 됩니다. 그래서 듬뿍 발라주세요. 이게 되게 아낀다고 조금 쓰면 쓰나 많아요. 아유, 얘 혼자 왜 이래. 그래서 일단 손으로 한번 쓱쓱 펴서 기본 발라주고, 그 다음에 지금 혼자서 열심히 헛발질하고 있는 애를 가지고 얼굴에 마사지를 해줍니다. 항상 기본은 안에서 밖으로, 그쵸? 노폐물을 밖으로 쓸어낸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에서 밖으로. 좀 더 흡수가 잘 돼요. 손으로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그리고 눈가 같은 데는 좀 더 신경 써주고요. 우리 또 고양이 주름. 목도 절대 빼지 않습니다. 목도 좀 발라줬어야 되는데 지금 목 바르는 걸 깜빡했는데 크림은 듬뿍 바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깥쪽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한 번씩. 더 오래 해주면 좋아요. 근데 제가 지금 비디오를 찍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한다,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그런 다음에 잠깐 꺼도 너무 시끄럽다. 그래서 이제 세럼을 그렇게 바르고 나면 제가 오늘 바를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이 크렘 레필팡트 크렘 레필팡트. 얘가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비타민 C가 들어있고 아시드 히알루로닉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밤에 바르면 좋지만 아침에 발라도 좋고, 얘는 수분과 재생을 다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리프팅까지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오늘 처음 쓰니까 처음에 펌프 잘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요런 거는 목에다 발라주고, 처음에 약간 리퀴드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이렇게 합성이나 이런 다른 거를 섞지 않기 때문에 원료들끼리 약간 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 특히 겨울에는 처음에 펌프하면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따뜻한 데 뒀다가 막 이렇게 비빈 다음에 펌프를 계속 해보시면 나와요. 그러면 목에도 이제 이번에는 좀 발라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아까처럼 뭐 눈을 피해서 뭐 어쩌고 하는데, 사실 순한 화장품 쓰면 눈을 굳이 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그냥 골고루 펴서 발라주고, 저는 항상 마무리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마사지기로 합니다. 이게 나사에서 그 기술력으로 만든 거래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쓴 지 1년 됐거든요. 근데 확실히 내 손보다 훨씬 낫고, 진짜 누가 생각보다 어려 보이네요 이런 소리 하면 저는 이 기계에게 그 공로를 모두 몰아주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막 기구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다이어트 할 때도 운동기구 안 사본 게 없고요. 안 쓰니까 막 숨기고 이랬거든요. 남편 보고 막 잔소리하니까. 근데 얼굴에 쓰는 것도 제가 굉장히 많은데 되게 손이 많이 가는 거는 이 괄사예요. 이 괄사. 정말 최고. 얼굴이 이렇게 다림질이 되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크림을 정성 들여서, 사실 비디오 아니면 저는 이렇게 하고 한 10분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비디오 중이니까 이 정도. 아쉽다. 근데 제가 일단 오늘 또 보여드려야 되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탐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게 TALM이에요. 그리고 L은 이런 경우에 묵음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게 뭐지?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아이크림을 바르잖아요. 그걸 더 깊게 흡수를 시켜주는 매직 아이 패치라는 거. 그리고 너무 좋은 점은 그냥 한 번 쓰는 그런 아이 패치 마스크팩이 아니라 평생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아침에는 이렇게 냉장고에 그 전날에 넣어뒀다가 아침에 눈 붓는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아이크림을 밑에다가 포켓 생기는 부분에다가 듬뿍 발라. 그러고 그거를 이제 아이 패치를 붙여주면 돼요. 뚱뚱한 부분을 바깥쪽에 오게. 그래서 이렇게, 이게 아이크림을 안 바른 상태면 잘 안 붙거든요. 아이크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줍니다. 양쪽에. 특히 이렇게 포켓이나 왜 다크서클이라든지 그 꼴보기 싫은 잔주름 생기는 부위 있죠? 거기다가 딱 붙여주고, 저는 뭐 이렇게 하고 자기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서는 10분 정도 뒀다가 나중에 얘를 이제 빼내고, 그리고 따뜻한 물로 씻어내래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깔끔을 떨자면 아무래도 피부에 닿았던 거니까 비누칠 한번 해서 씻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자기도 했는데 뭐 자도 좋았어요. 근데 10분 하라고 하니까 10분 합니다 이번에는. 그 와중에 저는 뭘 하냐면 아시죠? 전설의 아이래쉬 세럼. 이왕이면 세트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속눈썹이 긴 것도 중요하지만 볼륨이 되게 많아야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눈 감았다 떴다 할 때 부채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아이라이너형으로 돼 있는 거를 최대한 속눈썹 뿌리에 가깝게 한 번만 쓱 그어주세요. 이거를 양 조절을 못 해가지고 많이 바르면 더 많이 나겠지 막 이렇게 하시다가 눈에 들어가고 따갑다고 하시는데 눈에는 물만 들어가도 따가워요. 그래서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 솔같이 생긴 거 있죠? 얘를 쓱쓱쓱 한번 위에서 밑으로 빗고 위로 또 빗고, 그러면 이제 이게 숱이 많아지는 세럼이거든요. 그래서 밑에도 발라주시고, 그리고 아침에도 해주시고 저녁에도 해주시고 2번 해주면 가장 빨리 낙타 속눈썹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의 저녁 루틴은, 오늘은 너무 얼굴이 지금 건조하기 때문에 각질 일어나기 전에 빨리 응급 조치를 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또 소소한 걸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